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구가 마르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안보다 451억 2,995만원이 증가한 1,430억 7,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7,383만원이 증가한 43억 5천만원을 편성, 전통사찰 보수 정비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6,735만원과 지난해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 잔액과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47만원이 증가한 19억 9,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 잔액과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45억 7,246만원이 증가한 497억 7,5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 417억 9,283만원과 시비 보조금 22억 3,92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금 791만원이 증가한 790억 8,907만원을 편성하였고 165쪽 세원관리과는 차세대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금 827만원이 증가한 78억 7,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54억 5,189만원이 증가한 722억 4,368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정액보다 4억 1,736만원 증가한 78억 7,6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 지원금 증가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증가액 5천만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국비 지원에 따른 사전사용분 1억 2,98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평생교육과는 지난해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6,158만원을 증액한 55억 5,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일자리 경제과는 기정액보다 449억 7,285만원 증액한 574억 2,6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사전사용분을 포함한 국시비 423억 766만원, 중구사랑 상품권 국비지원 확정 내시액에 따른 할인율 보전금 21억 4,5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지원금 4억 5,444만원입니다. 285쪽 세정과는 지난해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 반환금 9만원 증액한 7억 9,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보조사업 내시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과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그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451억 2,995만원이 증액되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국시비 보조금과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54억 5,189만원이 증액된 722억 4,368만원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구비 지원금을 반영하여 전통사찰 보수 사업비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423억 765만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전 사용되었고 중구사랑 상품권 할인율 보정금과 이용 및 충전 건수 증가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를 증액하여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하게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실제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과도한 예산이 계상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이제 잔액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23년에는 한 7억 정도,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9억 정도, 그렇게 해서 사용은 한 7억 6천 정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잔액이 이제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액이 보통 한 7억 정도, 7억에서 한 7억 5천 정도 이제 22년이나 24년을 보면 이제 보통 흐름이 이런데, 그러면 이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잔액이 꽤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육안상으로 볼 땐. 근데 지금 대상은 일단 늘기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되신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이 오늘도 어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예. 그 어르신 65세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전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이제 넓혔습니다. 사실 기초 생활 예. 수급자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집행이 이제 부진한 사유를 좀 네네. 알기 때문에 네네. 예, 좀 그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예, 넓혔기 예. 때문에 네네.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까지는 지금 자료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신 거죠? 많이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이제 우려됐던 게 올해 또 이제 스포츠 이용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 이제 65세 어르신 지원이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됐잖아요. 네, 네. 이제 이 신규 예산까지 하려면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네. 어려움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혜택들이 또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더 살폈으면 하는 네, 네, 요구를 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 특히 네. 이제 아동 대상이다 보니까 성장기의 아동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신체 발달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힘드시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이 스포츠 강좌도 조금 변동 사항은 없으세요? 이제 여기 보니까 또 똑같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네, 조금 네. 좀 다양하게 좀 변화가 이 부분은 없나요? 요거는 이제 매년 이제 좀 반복되는 사항인데 네네. 어쨌든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의 이제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기 예, 위해서 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좀 이제 기피하는 현상도 사실은 있어요. 예. 아이들끼리의 이제 네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민한 아이들이다 예, 보니까 예, 비밀 맞습니다. 유지라든지 예. 특히 이제 그분들을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비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모님들의 무관심인 친구들도 좀 있고,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 놓치거나.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좀 다방면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세입 부분 국비 들은 거 좀 볼게요. 예. 사업명에서 160쪽에 예? 160조 예.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제 총 사업비가 1억 8,500여만 원인데 지금 국비는 1억 2,900여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편성돼 있죠. 예. 근데 이제 12하고 9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 12도 그렇고 예. 아직 12 편성돼서 교부됐나요? 정리 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정리 추경이면은 네.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을 이제 구비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럼 정리 추경이 하면은 이제 거의 올 연말에 이제 거의 끝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7, 8월쯤 내려왔겠죠? 국비는 9월 초요. 9월 초에. 네. 9월 초에 내려오면 이거 하지 말라는 예산이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제로페이 가맹체육시설이에요. 근데 이 제로페이 이 가맹체육시설 이걸 보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헬스, 또 필라테스, 당구, 태권도, 유도장 이런 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노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서 태권도 배울 리도 없고, 유도 배울 리도 없고, 필라테스 배울 리도 없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예산에 또 편성이란다. 우리 또 이제 12, 9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왔으니 이게 지금 9월 초에 국비가 1억 2,900여만 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방비도 편성해야 되고 또 시비도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편성하면은 이제 회계연도 이제 뭐 못하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께서 좀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도 사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래요? 뭐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나 어쨌든 요거를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뭐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CB 지원이 사실 뭐 아시겠지만 CB가 지금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어쨌든 재정 저기를 좀 많이 감축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요렇게 돼 있더라도 어쨌든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국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그 이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비를 집행하고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 이것도 아마 선정하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국가나 지방이나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인지, 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이 진짜 적합한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좀 봐줬으면 하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게 제로페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해서 예.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이자 포함해서 1억 6천 한 500여만 원 되죠? 혹시 반환금이요? 예. 반환금이. 그러니까 24년도 이제 사업하고 이제 이번에 반납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뭐 엄연히 알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했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반환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좀 이 서비스를 좀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좀 어떠세요? 요거는 뭐 선생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 그 저희들이 그 국비 같은 게 보조가 되는 거는 사실 거의 국가는 정해서 일정 금액을 거의 뭐 분할을 해서 뭐 이렇게 집행을 해줘요. 균등 뭐 배분을 해준다든가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매칭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뭐 저희 과 문화체육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뭐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네. 중앙에서 좀 지방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 어쨌든 국가에서는 전국을 그 같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그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국비는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적정 금액을 또 배부 그 지출한 상태에서 그 금액을 또 다르게 뭐 용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뭐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보조 사업이라든가 금액 같은 게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조금 전에 이제 본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산출을 한 3,700여 명을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문체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 질의를 할게요. 이게 국시비 매칭 비율이 바뀌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자부담 쪽에 바뀐 게 이제 자부담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의 애당초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예. 지금 5천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사찰 쪽에서 뭐 로비를 한 건가요? 저희들이야 뭐 좀 어쨌든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칭을 하다고 뭐 국가에서 어쨌든 내시할 때 정해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그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도 올 12월까지였다가 내년 2026년도 12월까지로 연장이 됐거든요. 네, 네. 이게 좀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까? 매칭으로 하고 어쨌든 이게 그 연차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네. 내년에 또 연차 사업 2년이면은 내년 이게 총 사업비가 8억 5천이네요 전체가. 그렇죠. 내년에도 그럼 예산 편성을 예. 예,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맞습니다. 추가로 또 예,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연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보수를? 이게 뭐 어쨌든 형편에 맞게끔 뭐 네. 이게 예산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이제 보조가 되는 거는 이제 지방비에서 그만큼 그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현 상황이. 이 과거에는 전통 사찰 보수 같은 건 연차 사업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게 처음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국비가 네. 그 한 번에 내려오면 그냥 그렇게 가는데 네. 뭐 이렇게 지금 그럼 진행이 내년에 이제 되다 보면. 내년에 보면은 사업비가 또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게. 어쨌든 그렇죠? 뭐 최대한 저희는 일정의 네. 그 상황의 규모에 맞춰서 이런 거는 이제 사업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러면은 이게 건물 보수입니까? 아니면 뭐 탑이나 이런 거 문화재입니까 이게? 거기가 이제 공양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복전 선언에 그거를 이제 그 증개축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식당 공양관 식당이죠? 예예. 철근 콘크리트로 이게 예. 증축을 한다. 내년에 이제 이게 8억 5천 했다가도 내년에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뭐 그렇게 예측을 하면은 예측은 그렇죠. 일단 이게 사업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일단 주면은 사업은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산만 우리가 지원하고 추후 정산만 하게 네,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 돼 있죠. 예. 이게 어떤 시설 같은 데라든가 전통 사찰 이런 데는 사실 예산만 줄 뿐이지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데는 뭐 설계라든가 감리 준공까지 우리가 관여를 일치 못하니까 돈만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이게 참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산을 주더라도 어쨌든 사후 관리를 한번 철저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백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아니지만은 그 어제 끝났죠. 그 제1회 대전 중구 미술 축제 달의 뒷면을 본 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미술 축제가 4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본래 취지는 신진 작가들의 어떤 그 발표 기회를 늘리고 지역 내 미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흥동 그 문화예술의 거리의 명칭에 맞게 그 아마 처음으로 이런 미술 축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주관하신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끝난 뒤에 어떤 소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요거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에서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그 화가라든가 어쨌든 갤러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생각을 고민을 해보고 공유하면서 어쨌든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이제 그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는 이제 갤러리가 22개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요 행사 기간에 무슨 뭐 공연이 잡혀 있다든가 뭐 그런 거를 제외한 그 갤러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진행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
작가들도 저희들이 그 갤러리하고 예, 감독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분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서 적정한 분들의 그 작품을 그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고, 어쨌든 그 공연도 이제 같이 살짝 가미를 했고요. 그 지금 서울 치킨 앞에서 이제 개막식을 좀 오픈 라운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 그 갤러리에서 이제 그 공연도 잠시 뭐 이루어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궁극적인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처음이고 우리 중구에서 좀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그 작가들이라든가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중구에서도 좀 이러한 좀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지만,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어쨌든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인들이 좀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내년도에도 만약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좀 그런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또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 거리 명칭에 맞는 제대로 된 행사가 잘 치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2번 계획을 했다가 이제 한 번만 하는 걸로 됐는데,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개 갤러리 중에 이번에 참여를 6개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갤러리들도 좀 더 참여를 시켜서 그 거리 명칭에 맞는 그런 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계속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또 행사를 무사히 치러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림 그리는 거를 배운다든가 이런 하는 어떤 문화적인 센터가 그 세이백화점이나 이런 쪽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 마땅한 장소가 지금 중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셨던 분들이 보니까는 롯데백화점 쪽에 있는 문화센터 쪽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 쪽의 어떤 그 강좌 같은 거를 우리 평생교육과랑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그 신진 그 미술가들 요번에 또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식의 어떤 강좌를 한번 또 개설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추진을 해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또 오늘 행사 치르시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고, 8월 30일 날 중구 로컬 투어가 있었죠. 예. 거기에 그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본 의원도 거기를 이제 중천동 옛 대전 형무소 자리로 오신다고 그래서 예. 참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문체과 직원들, 우리 과장님이야 직원들 그 더운 날 그냥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아주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왔어요. 뭐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도 참석을 하셨더라고. 남편분과 또 아이들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본 의원도 가서 좀 많이 배웠고, 모르는 부분을 또 제가 어릴 때 대전형무소를 이렇게 이웃에 살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얘기 그래서 들었습니다. 아주 이 로컬 투어가 본 의원이 참석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우리 역사의 공부나 지난 역사에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색과 그 과장님이야 직원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0페이지,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10페이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전 사용의 이제 사유를 보니까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 1차에 282명 했고요. 현재 200. 또 2차에서 174명. 1차에 282명이요? 예. 이거 8월 달에 신청하신 분이에요? 예, 8월 20일까지 했던. 그 2차는 2차는 이제 9월 5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174명. 174명이요. 예. 저는 두 번째 이 3,710명이 저희들이 65세 이상이 이제 5,300명 정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전체 인구에서 이 3,710명이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3,7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에 맞게끔 이제 그 국비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원 금액에 맞춰서 수치를 그렇죠. 맞춘 거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 그러면은 지금 이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저희 중구의 관내 어르신들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럼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36,000 그거 아니야? 36,500명 정도 됩니다. 36,500명 중에 예, 3,710명이면은 거의 뭐 한 10% 정도밖에는 혜택을 못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1차, 2차를 했는데 그 3,710명에 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청한 수가. 현재 예. 그죠? 예, 예.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게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할 때는 이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그 다 홍보를 하거든요. 거기서 동에서 제일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 통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저 뭐 이정주 의원님들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결제를 좀 제로페이로 이제 국한이 돼 있어요. 제로페이로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운동인 이게 여기서 정하는 지금 그 체육 시설도 좀 한정이 돼 있고. 자, 그러면 국장님, 네. 이게 이제 그 국비 사업으로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이제 2차 추경에 담기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예. 새 정부에서 내년에도 이제 추진이 예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젠가 공문이 왔어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을 풀었다. 65세 본 이상. 의원이 말하는 거는 예, 예.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사업 검색을 해봤어요. 중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혀 안 떠요. 내용이. 이게 이제 온라인 신청이고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을 상대인데 온라인 신청이고 비풀페이 앱을 통해야 되고 제로페이 가맹점 결점 이 디지털에 국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이게 동에다가 동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디지털 취약계층 65세 이상이 저희들 볼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게 이유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어떤 거를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도 뭐 자료에도 지금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내려와서 예. 사전 사용을 하겠다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네. 의회에서 허락을 해줬으면은 네. 그거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 여쭤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하물며 구청의 SNS 채널에서도 이 얘기가 없어요. 급하게 내려왔으면 급하게 나온 대로 전체 3만 명 중에 10%만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이라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사전 사용 허가를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로페이 가맹점 규모가 중구에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가 120개요. 120개 중에서 네. 지금 이 체육시설이 120개예요? 아니면 전체가 120개예요? 체육 시설이요. 체육시설이 120개. 근데 뭐 지금 아까 이정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필라테스라든가 뭐 태권도 뭐 골프 뭐 이런 쪽에 좀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골프나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 많이 해요. 왜 그 고정관념을 그렇게 아니 갖고 근데 계세요?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게 동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으로는 뭐 그거까지는 그럼 이 저희들이 뭐 3,710명은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신 거예요? 예산에 동별- 맞춰서 그거 예산에 맞춰서? 예예. 그럼 신청하는 대로 받는 거고 산성동에 계신 분이 이용하려면은 속교동으로도 가야 될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본 의원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첫 이제 추경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규. 그럼 내년 예산에도 담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가맹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해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 문체부에서 어제 와서 전 국민으로 65세 이상을 다 풀었고 네. 이게 우리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그쵸. 때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대당 너무 저조하니까 지금 전 국민으로 푸른 것 같고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차 네. 1차 접수해서 1차 지급하고 사용 시기가 따로 있잖아요. 9월 달부터 하고 2차는 이제 10월 달부터 쓸 수 있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의원이 말씀하신 그 국장님한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거는 와서 의회에서 사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국비 사업이지만 어차피 나중에 이제 국비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하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65세로 확대가 됐다. 그럼 내년에 이거 100% 본 사업에 담길 건데 그러면 이 제로페이 가맹점만 쓸 수 있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해야 되고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서 깔아야 되는 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갈 수 있느냐라는 대책이 있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2차는요 바뀐 게 2차에서는 서면 접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예. 그 1차에서는 온라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지만 2차에서는 서면 접수라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도 하고 제로페이만 국한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현장에서 느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일반 뭐 다 넓혀야 되지 않나. 뭐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그 타구 여건이라든가 상황 봐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에 있어서도 지금 문 의원이 이제 이 문화경제국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일자리 경제과에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대다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그닥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홈페이지에 포스터 하나가 없어요. 이거 어르신 사업 하니까 각 그 시군구 홈페이지에 다 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에 들어가 봐도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가맹점 이 기회에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보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전체 처음 초기에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온라인 신청에서의 문제점, 가입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들. 그럼 구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놓은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